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문학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신기와 신선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하면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중국 고전 소설에 등장하는 귀신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중국 고전 소설에 등장하는 신령, 신선의 모습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갖고 싶은 초능력이 있는지, 있다면 초능력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봅시다. 위진남북조 소설 중에서 세설신화는 지인소설에 해당하는 것이었죠. 이번 시간에 배울 수신기와 신선전은 지괴소설에 해당합니다. 그럼 지괴소설의 창작 배경,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진남북조 시대의 지괴소설에는 물신숭배, 애니미즘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만물유령설이라는 사상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만물유령설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내재되어 있다고 믿는 세계관이죠. 나무나 돌 같은 자연물에도 영이 있으며 그 영혼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고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애니미즘은 사실 사유 발전의 초기 단계에 해당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미루어 사물을 추측하기 때문에 일체의 사물은 사람과 같이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여겼고 그 주체가 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초보적인 인식론에서는 사람과 자연물이 같으며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수신기에 보면 육축이나 거북, 뱀, 물고기, 자라, 풀, 나무들은 오래되면 모두 귀신이 붙어서 요괴한 짓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연물에도 영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지괴소설의 배경으로는 위신남북조 시대에 유행했던 도교사상과 도교사상이 발전시킨 신선사상을 들 수 있습니다. 신선이란 존재는 특별한 능력을 취득하고 속세를 떠나서 선계에 살며 장생불사할 수 있는 존재이죠. 그런 장생불사할 수 있는 신선이 되기를 바라며 추구하는 사상이 신선사상입니다. 신선이 되는 방법과 신선이 가질 수 있는 능력 등 다양한 신선에 관한 논리들이 신선학설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원기설입니다. 천지의 실체와 자연계의 만물이 모두 근원이 되는 원기로부터 구성되어 있다는 논리가 바로 원기설이죠. 그리고 이 원기가 변하여서 우주 삼라만상을 형성한다는 것이 기화우주론입니다. 원기의 집산을 통해서 인간, 자연물, 동물, 식물 등 다양한 우주의 삼라만상이 형성된다고 하는 것이 이 기화우주론이죠. 신선이 새로 변하거나 곤충으로 변하거나 식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화우주론이라는 학설에 근거한 것입니다. 또 하나, 형신이 신불변이라고 하여서 먼저 형성된 인간의 영혼은 형태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즉 형체는 변해도 정신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신선인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면서도 여전히 신선다운 영성을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대와 위신남북조를 거치면서 도가가 유행하고 방사무리가 형성되면서 이 신선을 추구하는 기풍은 더욱 많이 성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신남북조 시대에 지괴소설의 사상적 바탕이 되었던 것이죠. 앞서 살펴본 만물유령설과 도교사상의 발전은
무속의 발전과도 이어집니다. 무술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객체에 영향을 주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죠. 특히 무술을 행하는 무속인, 주술사 혹은 샤먼이라고 불리는 이 매개체는 초자연적인 존재와 직접 접촉해서 능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정령들이 이 매개체를 통해 직접적으로 인간과 교류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흔히 무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샤먼이죠. 샤먼은 혼을 불러내는 초혼, 혼을 내리게 하는, 신을 내리게 하는 강신, 길흉을 점치는 전복, 꿈을 풀이하는 해몽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존재와 인간 사이의 매개체가 됩니다. 프레이즈라는 인류학자는 황금가지라는 책을 남겼죠. 전 세계 주술과 신화의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이 책에서 무술의 가장 보편적인 원리는 유사법칙과 접촉법칙이라고 밝혀놓은 바가 있습니다. 유사법칙은 모방하는 것의 원리죠. 조각이나 그림, 인형 등의 형상이 신이나 인간과 같은 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접촉법칙은 감염된다는 뜻이죠. 접촉을 매개로 해서 에테르, 기가 전해져서 생전에 입던 옷이나 신발 등을 착용하면 그것의 영혼이 옷이나 신발 등으로 옮겨가 똑같은 신격과 인격을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귀수설이 발전하게 된 사상적 배경으로 불교에 영향을 둘 수 있습니다. 불교는 동안 만렵에 유입되어서 위신남북조 시기에는 민간에 널리 퍼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 불교를 포교하기 위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는 인과응보, 윤회, 참선이나 성불과 같은 불교 교리들이 담겨져 있고 이것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로서 민간에 쉽게 전해질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구성되었죠. 불교의 세계관은 중국의 사람들에게 이전에는 잘 알지 못했던 내세나 윤회 그리고 성불과 같은 더 넓은 형이상학적인 세계관을 맛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더 풍부한 서사성을 갖춘 이야기 구조들이 들어가게 되었죠. 위진남북조 시기에 다양한 사상들이 성숙함에 따라 지괴소설도 많이 발전하게 되었죠. 내용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리박물류 소설입니다. 주로 산천의 지리적 위치와 그곳에 위치하는 이물들을 기술한 것들이죠. 수리기, 박물지 등이 그러한 지괴소설인데 산해경의 서술 방식을 계승한 것입니다. 또 불경 고사류 소설도 있습니다. 불교를 포교하기 위한 이야기들이죠. 불교의 교리나 부처의 위력을 설명하거나 인과응보와 윤회사상을 고취하는 것이 이 불경 고사류의 창작 동기입니다. 유명록, 선엄기, 명상기, 원혼기, 속재해기 등이 모두 불경 고사류 지괴 소설입니다. 다음으로 지괴소설은 신괴류나 신선류로도 분류됩니다. 신괴류 소설 중에는 간보의 수신기와 유경숙의 이원이 대표적입니다. 귀신과 관련된 기이한 일이나 신이한 자연현상들을 기록한 것들이죠. 그리고 신선류 소설은 신선세계, 신성과 관련된 고사들을 기록한 것으로 가롱의 신선전, 왕가의 수유기 등이 대표적인 작품입니다.